예, 나스닥 지금 정확히 지금 지난 2년간 올랐던 상승 추세를 깬 139일선으로 이제 설정드렸죠. 깬 이후에 급락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추세는 추세죠. 그죠? 2년간 타고 오른 추세를 깨니까 급락이 나오죠. 이게 차트의 재밌는 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급락은요, 사실은 이건 맛배기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분명히 또 반등으로 끌어올려줄 텐데, 진짜 급락은 보통은 이후에 반등 후에 시차를 두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빠르면 여름, 늦으면 하반기, 겨울, 아주 늦으면 내년 정도, 또 올해 좀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스닥이 하락전환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반등도 하고 어쩌고 하겠지만은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하락전환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 정도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인버스 대응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겹도록 보여드리는 차트지만 지난 10년간 진짜 미친듯이 오른 게 나스닥입니다. 큰 그림상에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2007, 8년 모델로 본다면 이게 1차 하락 정도 조금 더 남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요번 주죠. 다음 주라 표현해야 되겠네요. 오늘 토요일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보통은 이렇게 반등이 쌍봉 근처 좀 넘으면 짝봉 좀 쩍기도 하고 이렇게 쩍기도 하고. 원래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전형적인 패턴인데 그죠? 여기 이제 변이된 패턴이 많이 존재하죠. 여기서 살짝 넘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오르면서 아 내 선택이 옳았어 하는 순간 이후에 여기가 이제 이게 무섭죠. 이게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사실 모든 하루에 막 10% 이상 지수가 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뭐 5%, 10%씩 막 떨어지는 것들은 보통은 이렇게 떨어지다가, 그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뚝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패턴을 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반등폭은 늘 베리에이션이 있다. 여기까지일 수도 있고, 때로는 헷갈리게 하면 여기까지일 수도 있고, 그죠? 이런 패턴은 뭐 대충 저희가 알 수는 있을 텐데, 2007, 8년 모델에 대입하면은, 그리고 잘 보면은 이제 어느 시점, 어쨌든 저는 올해 1차 하락이 나오고, 원래 저는 작년 말에 촉발되리라 봤는데, 우리는 촉발됐지만은, 나스닥은 좀 늦었죠. 그래서 올해 하고, 또 반등도 올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마 이 급락의 일부는 올해 나오고, 아마 하락전환하게 되면요, 아마 내년까지 이어질 겁니다. 하락이 만약에 뭐 촉발이 돼서 어떻게 하면은 하락전환한 후에는 버티다 떨어지는 어떻든 간에 내년까지도 하락이 이어질 텐데.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시나리오를 더 넣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1차 하락이 좀 많이 큰 경우, 2000년 3월처럼 이게 이것도 이제 이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는 않은데 시나리오 중에 하나 넣죠. 그러니까 2020년 모델 하나 저희가 넣자는 겁니다.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만약에 한 11,000선까지 반등 뭐 짜잘짜잘한 반등은 하겠지만 중간에 짜잘짜잘한 반등하겠지만은 결국에는 거의 11,000선까지 떨어지게 되면 만선까지 떨어진다고 조금 극단적으로 해봅시다. 만선까지 떨어진다고 이렇게 떨어지는 쉽지 않습니다. 한 번에. 그러면서 2020년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등이 다시 마치 2020년을 보는 것처럼 반등이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 만약에 이런 샷이 나오면은 개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와 이러면 젊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나오면은 아 주식은 폭락하면은 늘 다시 폭등하는구나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진짜 헷갈리게 하면 더 올린다고 칩시다. 한 번 더. 여기 넘는다고 쳐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폭락. 이거는 이제 이후에는 막 진짜 막을 수가 없는 큰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겠죠. 그려볼 수는 있으니까요, 그죠? 음? 이때처럼요, 이때 딱 이렇게 오르듯이.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못 오르고 이렇게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냥 진짜 많이 가면 한 요 정도. 보통은 못 가죠. 한 요 정도만 가고 이 정도도 많이 가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또 반등하겠지만 이러면서 이렇게 저 이거 좀 예쁘장한데요. 제가 볼 땐. 키포인트는 이게 얼마가 나올 거냐. 그리고 이제 나스닥 인버스를 일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 추세 깨졌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깨진 시점에 인버스를 크게 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후에 인버스를 조금 줄이는 시점은 역시나 뭐 분할로 줄이는 거는 조금씩 선매도는 조금만 하는 거고 사실 이것도 역시 5일선을 회복하면은 5일선 여기선 파란색으로 가장 가까이 붙어서 요거거든요. 5일선 좀 따라 내려오죠. 중간에 반등하더라도 5일선 못 넘으면은 추가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5일선.
그러다가 언젠가 하락이 멈추면서 5일선을 돌파했을 때, 그죠? 그래서 이게 이 1차 하락이 꽤 컸을 때는, 그리고 5일선 회복했을 때는 인버스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여기에 배당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 후에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죠. 5일선을 회복해야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5일선까지 하루에 반등하는 게 의미 없고요. 5일선 맞고 계속 떨어지는 것도 그,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면 그것도 염두에 는 투자,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보통은 13,000 정도에서 멈추게 되겠죠. 이번 주에 멈추게 될 가능성이 크죠. 13,000을 찍더라도 12,000까지도 조금 심하게 가봐야 12,000 정도, 12,000 이상에서는 반등을 하게 되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가장 확률이 큰 거는 13,000 정도 언저리 전후에서 13,000 전후에서 이번 주에 찍고 다시 좀 큰 반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으로 반등 시기를 하는 데는 외국인의 국내 선물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요번에 여러분 요 하락 나올 때 코스피도 지금 3조 원 가까이 하방이거든요. 외국인이요 선물. 제가 썰명 주식TV에서 늘 실시간 방송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따라서 지금 인버스를 상당히 많이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락을 맞아서 큰 타격이 없죠. 더군다나 제가 올해는 나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스닥 인버스, 러셀 인버스도 일부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요게 이제 대거 상방으로 갑자기 전환된다면, 그러니까 요걸 아는 애들, 나스닥 움직이는 애들이 그 직전에 우리나라에도 선물도 해놓고,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일본 대만 이거 할 거 없이 다 하방 쳐놓고 나스닥 떨어뜨리고 또 선물 가. 제가 보는 선물 놀이의 근원이 이겁니다. 월가가 한 선물 놀이. 글로벌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근데 이제 코스피에서 다시 대거 이게 하방이 처분돼서 다시 상방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선물을 매수함으로써 좀 하방이 줄어들게 되면 그때가 좀 반등 시기가 아닐까. 금요일날 한 2천억 가량 매수하긴 했는데 2천억은 너무 작죠. 한 1조 원가량, 적어도 1조 원 이상은 좀 해야지 상방으로 지수가 반등으로, 상승도 아니고 반등 정도로 전환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경험상으로는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2000년에 이 폭락도 꽤 컸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올리는 샷은 저는 이거조차도 좀 월가가 의도한 거, 저는 본 적도 없지만은 이런 것도 이제 월가가 의도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후의 샷을 어떻게 헷갈리게 만들면서, 분명히 이제 헷갈리게 만들면서 하락 전환을 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떨어지다가 굳이 한번 2만을 찍도록 이렇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제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작년에 이제 CEO들이 좀 대거 매도하게 했지만, 이제 원래는 그러나 제일 큰 주포는 월가거든요. 애플이나 나스닥 대형주의 거래량이 고점에서 터지는가 안 터지는가. 이걸 움직이는 애들은 나스닥 짜잘한 애들이 아니고 애플이나 테슬라나 이런 대형주들, 엔비디아 같은 그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음봉이 나오면서, 음봉이라고 하는 건 이런 파란불을 말하는 겁니다. 일봉상 음봉이 계속 나오면서 거래량이 나온다. 거래량이 나온다고 하는 건 그동안 매집을 해서 많이 가지고 있다가 끌고 올라갔던 애들이 판단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터진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거래량이 의미있게, 저는 좀 늘었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늘었다 줄었다 하는 정도지, 이게 조금 더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좀 많이 늘어나요. 이때 정도까지 늘어나면은 이제 좀 처분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 테슬라 경우도 고점 부분에서 예년보다는 조금 늘어난 것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도 조금은 더 늘어나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죠? 좀 처분 거래량 정도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도 이 정도 수준으로 거래량이 한 2배 정도로 좀 늘어나면은 좀 더 고점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종목에서 나오고 있죠. 넷플릭스 이제 급락하면서 나온 거래량이긴 한데 이렇게 음봉 나오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쫙 떠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최근에 이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평상시보다는 조금 증가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증가된 레벨의 거래량이 조금 일정 부분 하면서 반등하더라도 그러면서 유지돼야지, 그래야지 어떤 좀 처분 거래량으로 볼만한 것들이 나오면은 그때가 끝이 나오게 되겠죠. 엔비디아를 살펴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채굴할 때 얘네를 정착하면은 코인을 많이 줬죠. 이 비트코인과 나스닥 기술주 간에 월가가 그 배후에서 다 움직이고 있는 정황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연동이 다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